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복소수 단원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뜻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복소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 그리고 복소수의 성질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소수의 사칙 연산 중에서도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까지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복소수의 곱셈, 그리고 나눗셈, 마지막에는 음수의 제곱근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복수의 4칙 연산 중에서도 우리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쵸. 실수랑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실수의 연산과 똑같이 하되 우리가 이제 새로 도입한 기호, 즉 허수 단위라고 부르는 요 i라는 기호를 뭐처럼 생각한다? 그냥 문자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계산을 한다? 실수의 사칙 연산과 똑같이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냐면 복소수라는 것 자체가 실수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에서 성립하는 여러 가지 성질이 그대로 확장돼서 복소수에서도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소수의 연산은 그냥 우리가 새로 도입한 기호 i를 문자처럼 생각하셔서 무리수의 덧셈 뺄셈 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다고 탐구하기 위해서도 했었죠. 자, 그러면은 그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오늘 바로 복소수의 곱셈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실수의 4층 현상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복소수의 곱셈도 결국에는 실수의 곱셈과 똑같아요. 우리가 특히 실수 중에서도 탐구하기 위해서 무리수의 덧셈과 복소수의 덧셈을 비교했던 것처럼 복소수의 곱셈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무리수의 곱셈을 기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루트 m과 그 다음에 c 플러스 d 루트 m을 곱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곱하기는 생략을 했고요. 자, 당연히 여기 있는 루트 m이 무리수가 될 거고요. 나머지 a, b, c, d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두 무리수의 곱 어떻게 계산하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4번 곱해야 되죠. 분배 법칙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쓰면 위에부터 쓰면 AC 그 다음에 또 곱하면 AD 루트 M 그리고 밑에 더하면요 BC 루트 M 더하기 마지막은 BD 루트 M을 똑같은 걸 2번 곱하네요. 이렇게 써주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있는 루트 m의 제곱의 경우에는 루트 근호의 성질에 의해서 그 루트 m을 제곱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m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한 번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쓰고 뒤에 요 마지막 4번째 항 부분이 BDM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잘 이제 덧셈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교환 법칙에 의해서 유리수 부분 그리고 무리수 부분을 구분해서 써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앞에 들어간 말은 루트 m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첫 번째, 4번째 항을 데려오면 되겠죠. 즉 AC 플러스 BD M이 오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D BC가 온다면은 이제 AD 플러스 BC가 BC죠. BC가 바로 무리수 부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가 복소수의 곱셈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이 i라는 애는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거였죠?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에 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숫자 i, 즉 허수 단위라고 불리는 i를 우리가 도입하게 된 거고요. 따라서 이 i라는 거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해기 때문에 i를 제곱하면 허수 단위를 제곱하면 몇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의미에서 i를 근호를 사용해서 루트 몇이라고 쓰기도 한다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복소수의 계산으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 ABCD를 실수라고 생각하고 요 M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루트 마이너스 1은 i로 대신해서 쓸 수 있겠죠. 일단 지금은 i로 안 쓰고
여기를 다 마이너스 1로 고쳐보겠습니다. 복소수로 넘어가도 어쨌든 실수의 사칙연산과 똑같이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자리에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될 거고요. 루트 마이너스 1도 제곱하면, 즉 i를 제곱하면 i이기 때문에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곱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일단은 D가 지워졌네요. D는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M이 있던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더해지면 될 거고요. 여기에도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뭐냐? 또 이 부분을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i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i, 그리고 여기도 i의 제곱. 지금 여기 있는 부분도 다 i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는 i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결국에 마이너스 bd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자면 마이너스 bd, 그리고 여기는 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서 써보자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냐면요.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냐면요. a 플러스 bi는 여기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를 계산하면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리수의 곱셈을 한 거와 똑같이 그 루트 m 자리에 루트 마이너스 1을 써서 결국에 루트 마이너스 1, 즉 i를 써서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무리수에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i를 제곱한 게, 즉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게 음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만 무리수에서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리하자면은 복소수의 곱셈도 똑같이 실수의 곱셈처럼 생각을 하되, 우리가 맨 처음에 덧셈 뺄셈 배웠을 때처럼 이 허수 단위라고 불리는 이 i를 뭐처럼 생각한다? 그냥 문자처럼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신 다음에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i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이 부분만 이용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이제 실수의 계산과 똑같은데 마지막 정리할 때 i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은 여러분이 공식처럼 외울 부분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실수의 곱셈이랑 똑같다. 오히려 이 전개를 해서 바꿔주는 과정, 이 과정에 더 집중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으로 한번 복습은 할 텐데요. 교과서 45쪽에 맨 위에 박스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걸 절대 공식처럼 외우시는 게 아니라요. i를 진짜 그냥 문자처럼 생각하시고 전개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i제곱만 마이너스 1 처리하면 된다. 방금 전에 썼던 그 과정만 잘 알아두시면은 별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으니까요. 이거를 암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암기 아닙니다. 공식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곱셈을 해보는 연습 시간을 가져봐야 될 텐데요. 박스 밑에 있는 문제 5번 잠깐 동영상 멈춰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직접 풀어보셨나요? 자, 저와 같이 1, 3번만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복소수의 곱셈인데 얘를 뭐 공식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늘 하듯이 분배 법칙 하듯이 4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 번씩 위에서부터 3 곱하기 1은 3,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6i가 되겠네요. i를 그냥 문자처럼 생각하시고요. 자, 밑에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5i,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i 제곱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x처럼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죠. 3-5x, 1 플러스 2x처럼 다항식의 곱셈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전개를 한 다음에, 자, 지금 이 두 항 같은 경우에는 같은 i항이기 때문에 합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까 중요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i 제곱이 나오면 뭘로 고친다? 이 i 제곱을 마이너스 1로 고친다. 요 작업만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는 그대로 냅두고요. 얘네 두 개 계산하면은 플러스 i가 되겠죠. 1i니까. 그 다음에 i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는다는 것은 앞에 있는 마이너스 10은 그대로 냅두고 가운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를 쳐서 마이너스 1을 다시 넣어야겠죠. 그러면 음수 곱해지는 게 되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i 제곱이었던 게 결국에 숫자로 바뀌기 때문에 앞에 있는 3과 결합해서 13 플러스 i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도 한번 이어서 풀어볼까요? 자, 2번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에 곱해지는 항이 하나짜리 항이네요. 그러면 하나짜리 항이면은 곱하는 수가 훨씬 줄어들겠죠? 한 번, 두 번 곱하면 되겠네요. 두 번 곱해서 쓰시면은 앞에는 8i고요. 그 다음 곱하면 마이너스 14i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근데 뭘 유의한다? 복소수의 곱셈에서는 i 제곱이 나오면 반드시 마이너스 1로 고쳐서 써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쳐서 써주시면 되겠죠? 8i에다가 마이너스 14.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 있다는 거 괄호 꼭 쳐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 i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쓰시면은 이렇게 그냥 쓰시면 14 빼기 1이 돼버려요. 하지만 이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를 반드시 쳐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서 뭘로 바뀝니까? 14 플러스 8i. 이렇게 답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하던 실수의 곱셈처럼 계산하시면 되고 i를 문자처럼 생각해서 다항식의 곱셈처럼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정리할 때만 바로 i 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꿔주는 작업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곱셈까지 한번 빠르게 봐봤고요. 이번에 나눗셈에 대해서도 봐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눗셈도 굉장히 실수의 나눗셈과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우리 무리수의 나눗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무리수의 나눗셈 어떻게 했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루트 5 마이너스 1분의 8 이런 거 해볼게요. 자, 이게 왜 무리수의 나눗셈이죠? 8 나누기 루트 5 마이너스 1. 자, 이걸 분수로 표현한 게 이거잖아요. 그쵸? 지금 명백한 분수로 표현이 돼 있다는 건 나누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누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분모에 무리수가 있다, 근호가 있다. 자, 이건 어떻게 처리한다? 그렇죠. 대답하신 분들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유리화를 해야 되죠. 유리화. 그럼 어떤 수를 곱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분모에 곱할 때는 항상 등호가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위아래에 똑같은 수를 곱해야 돼요. 근데 어떤 수를 곱해야 되죠? 루트 5 플러스 1을 곱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입니까? 바로 합차 공식을 써서 근호를 제곱해서 근호를 없애버리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여기선 합차 공식을 이용한 분모의 유리화를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바로 합차 공식이 떠오르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a제곱 빼기 b제곱이란 말이에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라고요. 루트 5를 제곱하면 몇이 됩니까? 루트 5를 제곱하면은 5가 되겠죠. 5. 그 다음에 빼기 뒤에 거 제곱, 1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원래 위에 있던 8 그리고 루트 5 더하기 1 위아래 똑같이 곱해준 거 냅두면 되겠죠. 자, 그럼 분모가 4분의로 바뀌고요. 자, 4분의로 바뀌게 되면서 약분되는 게 보이네요. 2만 남을 거고요. 2 루트 5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을 끝내주시면 됐었죠. 자, 이거랑 똑같아요. 복소수의 나눗셈도 똑같이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요?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복소수입니다. 3 플러스 2i 나누기 2 마이너스 i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보기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이 나누기는 일단 무리수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일단 표현을 한다? 분수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2 마이너스 i분의 3 플러스 2i. 자, 그리고 나서 무리수에서 어떤 처리를 했었죠? 유리화라는 작업을 했잖아요.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은 합차 공식이나 혹은 적절한 수를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유리화 작업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복소수의 나눗셈에서도 유리화랑 비슷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즉, 위아래에 어떤 숫자를 적절하게 곱하셔서 분모를 복소수가 아닌 실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실수. 더 나아가서는 유리수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자, 과연 여기에 이제 뭘 곱하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자, 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뭘 곱하면 될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나요? 2 플러스 i가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근데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 관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2 플러스 i를 이제 2 마이너스 i의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떤 복소수? 그죠? 켤레 복소수라고 배우기로 했단 말이에요. 켤레 복소수의 정확한 뜻은 뭐였습니까? 복소수의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수를 원래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라고 했죠. 즉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무리수의 나눗셈 했을 때 유리화를 할 때는 그냥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라고까지만 설명을 했었는데 복소수에서는 용어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위아래에 똑같이 곱해서 우리가 무리수의 나눗셈에서 유리화 작업을 해줬던 것과 비슷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한번 계속 풀어볼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합차 공식처럼 생각하셔서 앞에 거 제곱, 2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위에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위에는 이렇게 4번 곱하겠죠. 1번, 2번, 3번, 4번. 이건 방금 전에 배운 복소수의 곱셈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3 곱하기 2는 6, 그 다음에 3i,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4i, 그 다음은 플러스 2i 제곱. 자, 복소수의 이제 곱셈에서 중요한 게 i 제곱이 나오게 되면 다 뭘로 바꿔준다? i 제곱이 나오게 되면 다 마이너스 1로 바꿔준다. 요 작업을 처리를 하셔야겠죠. 처리를 해볼게요. 일단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가 있고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괄호를 치셔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자, 위에는 i끼리 더하면 7i, 그 다음에 6 먼저 쓸까요? 6 더하기 7i,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항상 괄호 잊지 말고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여기가 음수 빼기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처리가 돼서 5가 되겠죠. 5분의 자, 위에는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니까 6이랑 마이너스 2가 만나서 4 플러스 7i 요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눗셈을 계산한 식은 요렇게 나오게 되고요. 굳이 이제 또 복소수 꼴로 나타내자라고 하시면은 모 더하기 모 i 꼴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a 더하기 bi 꼴로. 자, 여기를 이제 나눠서 써주시려면은 어떻게 나누면 되죠? 이렇게 5분의 4 더하기 5분의 7i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분수를 쪼개서 5분의 4 플러스 5분의 7i 이렇게 써주시면 정확하게 복소수의 표현으로 쓰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나눗셈을 직접 해봤는데요. 이걸 이제 문자로 사용해서 한번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i 나누기 c 플러스 di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분수로 표현을 해주세요. 분수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아래에 이제 뭘 곱한다? 뭘 곱한다고요? 그렇죠. 켤레 복소수예요.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위아래에 곱해준다.
켤레 복소수라 함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C-di를 위아래 곱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은 합차 공식을 쓰셔서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I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위에는 이제 4번 계산을 하셔서 정리한 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땐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요? i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셔서 적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실수 부분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 허수 부분은 이렇게 나오게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곱셈과 마찬가지로 요거를 따로 외우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요 뭐 공식 모르셔도 됩니다. 공식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다? 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분수로 나타내서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하여, 위아래에 곱하여 계산을 하고 i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꿔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된다. 요 과정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과정을 아셨으면 한번 문제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교과서 45쪽 맨 밑에 있는 문제 6번 복소수의 나눗셈, 한번 여러분이 동영상 멈추시고 직접 연습해 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 주세요. 자, 연습해 보셨나요? 지금 저랑 같이는 2번, 4번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4번. 자, 4번 보시면 이제 딱 분수꼴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복소수의 나눗셈을 하고 있구나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이제 적절한 유리화랑 비슷한 거를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아래에 그러면 어떤 똑같은 숫자를 곱하셔야 되는데, 바로 똑같이 곱해지는 이 숫자가 뭐다? 분모에 있는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야 된다. 켤레 복소수. 그럼 뭘 곱하면 됩니까? i 앞에 있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2 플러스 루트 3i를 위아래에 곱하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이실까요? 위에 원래 있던 복소수가 2 플러스 루트 3i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써줄 수 있냐? 여기다가 새로운 2 플러스 루트 3i를 곱한 거고요. 위에는 원래 2 플러스 루트 3i가 있었기 때문에 제곱으로 써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밑에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합차 공식처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뒤에 게 바로 루트 3i, 얘를 제곱해 주는 거죠. 뒤에 거 제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3제곱, i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것도 이제 실수의 곱셈이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곱셈 공식처럼 사용하셔서 얘를 이제 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처럼 처리를 하셔도 되겠죠. 얘 곱셈 공식이 어떻게 되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a 자리를 2, b를 루트 3i로 생각을 하셔서 똑같이 해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그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맨 처음에 a제곱이 오면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a 곱하기 b 자리에 있는 애가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제곱, 루트 3i를 제곱해 주시면 되겠고요. 루트 3제곱, i제곱.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여기 있는 i제곱들. i제곱들은 마이너스 1로 무조건 바꿔주셔야 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루트 3 제곱하면 3이죠? 그 다음에 뒤에 i제곱, 즉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네요. 그리고 위에도 계속 해볼게요. 4 플러스 2 곱하기 2는 4 루트 3i네요. 4 루트 3i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제곱하면 3인데 뒤에 i제곱, 즉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정리할 게 남았죠. 양수로 바뀌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럼 밑에는 7분의 위에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4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1 플러스 4 루트 3i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셔도 되긴 하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복소수 꼴로 나타내고 싶다 하시면은 모 더하기 모 i 꼴로 정리해 주시면 편하잖아요. 자, 이렇게 나비처럼 생각을 하셔서 7분의 1, 그 다음에 7분의 4루트 3i 쪼개서 써주시면 되겠죠? 7분의 1 플러스 7분의 4루트 3i 이렇게 써주시면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1-3i를 지금 4i로 나눈 분수로 나타낸 꼴이지만 결국엔 복소수의 나눗셈이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자, 지금 분모를 보니까 아까와 달리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둘 다 살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뭐가 없죠? 실수 부분이 없고 허수 부분만 남아있네요. 하지만 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위아래에 어떤 숫자를 곱해줄 건데 어떤 숫자를 곱한다? 어떤 숫자를 곱한다?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다. 자, 4i의 켤레 복소수는 뭐죠? 자, 여기서 대답 주춤하시면 안 되죠. 켤레 복소수 뜻을 생각하셔야 돼요. 켤레 복소수의 뜻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수란 말이에요. 4i의 허수 부분, 4의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4i를 위아래에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밑에가 4 두 번 곱했고요. 4 곱하기 마이너스 4 숫자만 볼게요. 4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 곱하기 문자끼리 보면 i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항이 하나짜리니까 요렇게 두 번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4i 그 다음에 곱하면 음수니까 양수 12i 제곱 요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 해줄 작업은 뭐다고요? i 제곱을 다 뭘로 바꾼다? 마이너스 1로 바꿔준다. 그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데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그냥 빼기 1이에요. 곱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 쳐주셔야 되고요. 위에도 마이너스 4i 더하기 1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가 양수로 바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2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16분의 자 숫자 먼저 쓰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i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걸 복소수 꼴로 표현을 해주자면 이렇게 따로 나눠서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분의 4i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좀 약분이 되겠네요. 얘는 4, 32, 4, 46 얘는 4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다시 한번 쓰자면 마이너스 4분의 3 빼기 4분의 1i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풀고 넘어간 문제들은 꼭 여러분들이 복소수의 곱셈, 나눗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46쪽을 넘겨주셔서요. 음수의 제곱근이 있는 계산에 대해서 한번 자, 제목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바로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제곱근이라 함은 벌써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개념인데요. 한번 제곱근부터 살짝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곱근의 뜻이 뭐였는지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x를 제곱해서 a가 되는 바로 이 x를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a의 제곱근으로 부르자라고 정의를 한 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실제로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 도입한 기호가 루트라는 기호였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 즉 a의 제곱근은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 두 가지 값이 나오죠. 홀마 루트 a라고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끝난 게 바로 중학교 3학년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거는 뭐냐면요. 여기 있는 a는 항상 양수 혹은 0보다 같거나 큰 숫자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음수에 대한 제곱근을 다뤄보자는 거예요. 음수에 대한 제곱근. 왜요? 우리가 수를 실수해서 더 큰 범위인 복수수까지 배웠기 때문이죠.
그럼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에랑 똑같이 적어볼게요.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x를 구해보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x를 일단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요? 그건 제곱근의 뜻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다만 달라지는 부분은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a가 아니라 음수도 이제 제곱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정말 실제로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쓰면 될까? 일단은 근호의 뜻을 살려보자면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쓸 수 있긴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루트 마이너스 2라는 애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인정하지 않았던 수인데, 자, 지금은 이렇게 쓰긴 하지만 이게 과연 어떤 숫자인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지난 시간에 새로 배우게 된 기호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였죠? 허수 단위, 흔하게 i라고 부르는 바로 이 허수 단위입니다. 그 앞에 루트 2를 붙여서 얘를 한번 제곱을 해볼 건데요. 제곱을 한다. 그러면 곱셈을 한다는 건데 곱하기는 실수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루트 2의 제곱은 2,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루트 2i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있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해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해를 근호의 그 뜻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하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숫자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다고요? 루트 2라는 숫자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던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i도, 자, 음수를 붙인 것도 제곱하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를 제곱하는 거의 차이인데 마이너스 1은 제곱해봤자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죠. 앞에 1.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루트 2i도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자, 결국에는 바로 이 해가 뭐가 되냐? x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이 x 값의 해는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루트 2i랑 마이너스 루트 2i 합쳐서 뿔마 루트 2i가 나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말은 그럼 어떤 말이 되냐면요. 여기 있는 쓴 이 두 가지 식이 정확히 같은 숫자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루트 마이너스 2는 뭐와 같다? 지금 양수만 비교하는 거죠. 루트 2는 뭐와 같다? 밑에 있는 양수 루트 2i와 같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예를 사용했지만 이거를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해서 제곱해서 어떤 마이너스 a, 음수가 되는 바로 요 x를 찾아볼 건데요. 이 해를 찾아볼 건데 당연히 여기서 a는 양수입니다. 그래야지 마이너스 a가 음수가 되니까요. 음수의 제곱근을 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요 해를 구하면은 이 해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쓸 수 있다? 자, 아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뿔마 루트 ai 요렇게 구해지겠구나. 자, 그 중에서도 이 루트 ai라는 애는 정확히 뭐와 일치한다? 마이너스 a랑 일치하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x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부터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이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양수 혹은 0을 포함한 양수에서만 제곱근을 다뤘었는데 우리가 아는 수의 범위가 복소수로 확장됐기 때문에 이제는 음수의 제곱근도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음수의 제곱근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수의 제곱근이 의미하는 바가 루트 AI라는 것과 같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이 내용 교과서에 있는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46쪽 밑에 쪽에 박스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미 다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뭐라고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요. 자, 이 과정에서 생략된 게 뭐라고요?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x를 제곱해서 바로 마이너스 a가 되는 해 x가 바로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이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 저 x를 쓰자면은 뿔마 루트 ai가 된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a, 즉 음수의 제곱근, 얘가 갖는 의미는 뭐냐라고 봤더니 바로 루트 ai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를 또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루트 a는 어떻게 보면은 루트 a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i랑 똑같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로 이렇게 넘어가서 외우실 필요 없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음수의 제곱근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음수의 제곱근이 나왔을 때 사칙 연산을 하실 때는 앞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 무조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방금 배운 음수의 제곱근을 사용해서 사칙 연산 몇 가지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앞으로 이제 음수의 제곱근이 있는, 즉 루트 마이너스 a가 들어있는 지금 문제 보이시죠? 이런 꼴에 음수의 제곱근이 들어있는 식을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얘를 뭘로 바꾼다? 루트 ai로 반드시 고친 후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예제 위에 크게 적어 두시고 이렇게 고친 다음에 계산하는 건 우리가 여지껏 배운 복소수의 사칙연산과 같기 때문에 고치셔서 음수의 제곱근을 루트 ai로 고친 다음에 복소수의 사칙연산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예제 2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음수의 제곱근이 등장해 있네요. 자, 이걸 고지고대로 계산하지 마시고 고치시라고요. 뭘로 고친다고요? 루트 ai로요. 그러면은 루트 마이너스 2는 뭘로 고치면 돼요? 루트 2i로 고치면 되고요. 루트 마이너스 8은 루트 8i로 고치시면 됩니다. 요렇게 더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이거는 방금 전까지 우리가 연습했던 복소수의 사칙 연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면 되겠죠? 자, 루트 2i랑 루트 8이 이제 빠져나올 숫자가 있잖아요. 뭐죠? 2 루트 2i. 그러면은 루트 2i 동묘항으로 봐서 왜요? i가 똑같이 있고 앞에 그 루트 안에도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동묘항으로 처리를 해서 덧셈을 해주시면 3 루트 2i 이렇게 되겠네요. i는 문자처럼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우리 실수의 덧셈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겠습니다. 2번도 자, 음수의 제곱근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어떻게 푼다고요? 음수의 제곱근이 있으면 루트 마이너스 a를 항상 루트 ai로 고친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루트 음수의 제곱근 2개 있으니까 고치면은 루트 18i, 그 다음에 위에는 루트 3i. 이렇게 고친 다음에 복소수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i가 지워지는 거 보이고요. 왜요? i는 문자처럼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에 루트 18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자, 루트 18 빠져나오는 거 생각해보니까 3 루트 2분의 루트 3이네요. 그럼 계산을 하면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데, 자, 위아래에 어떤 수를 곱할까 봤더니 루트 2를 유리화로 만들기 위해서 루트 2를 위아래에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면은 3 곱하기 루트 2의 제곱이니까 3이 6분의 루트 6. 바로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음수의 제곱근을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루트 ai를 반드시 루트 마이너스 a를 루트 ai로 반드시 고친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방금 설명드린 대로 먼저 고치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실수해서 했던 대로 계산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게 47쪽 맨 밑에 있는 생각과 표현에 나와 있는데요. 생각과 표현 전에 8번 문제가 있긴 한데 이 문제는 따로 풀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뒤에 답안지랑 비교해 보시고요. 자, 저와는 같이 생각과 표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영상 멈추시고 생각과 표현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주세요. 자, 생각과 표현 보시면 지금 지하의 풀이가 어딘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 어디가 틀렸는지 딱 보면 보이시겠지만 지금 음수의 제곱근이 있는데 그걸 고치는 작업을 먼저 하지 않고 지금 루트를 묶어줘 버렸어요. 자, 루트를 어떻게 묶어줬냐? 루트 b분의 루트 a가 있을 때 이걸 합쳐서 한 번에 지금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작업이 우리가 실수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작업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A 자리는 양수고 B 자리는 음수가 되면은 더 이상 이 규칙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B 자리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답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결국에는 음수의 제곱근은 실수해서 썼던 규칙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실수해서 많이 썼던 적용했던 계산법 중에 하나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한 번에 합쳐서 곱한 것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실수일 땐 전혀 문제가 안 됐지만 a가 음수고 b도 음수이면 이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실수가 아닌 음수가 등장하게 될 때는 더 이상 이 규칙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음수의 제곱근이 있으면 항상 뭐를 한다? 음수의 제곱근을 먼저 고치는 작업부터 하셔야 됩니다. 루트 a로 고치는 거 먼저. 그러면은 우리 얘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8은 어떻게 계산한다? 음수의 제곱근부터 고친다. 뭘로? 루트 2i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루트 8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유리화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위에 보니까 위에가 2 루트 2로 바꿔서 쓸 수 있죠. 그 말은 뭐가 되냐면 지금 루트 2랑 루트 2는 약분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린 i만 해결해 주면 되는데 i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기로 했죠? 켤레 복소수를 곱한다. i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를 위아래에 곱하게 되면은 밑에는 마이너스 i의 제곱, 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2i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주셔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i제곱은 뭘로 바꾼다? 마이너스 1로 바꾼다. 그 다음에 위에는 이렇게 냅두면 되겠죠. 그럼 밑에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1분의 마이너스 2i, 즉 마이너스 2i로 해결하시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아가 풀었던 풀이는 답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틀렸다고요? 먼저 고치는 작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해서 성립하던 성질을 함부로 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수해서 썼던 이 성질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요? 음수의 제곱근이 들어가면 성립하지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쓰셔야 되고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 고치는 작업이 먼저다.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안 풀고 넘어간 문제 꼭 풀어보시면서